우선은 첫 번째 이제 오늘은 순열 조합까지 할 생각인데 우리가 순열의 뜻 뭐예요? 순열의 뜻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순열이죠. 핵심적인 키워드는 뽑나죠. 뽑아서 나열한다.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고, 순열 기호로 나타내시게 되면 얘는 n, p, r 이렇게 쓰고, 구하는 수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곱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곱셈으로 나타내는 게 있고 계승을 이용하는 게 있죠. 곱셈으로 나타내는 거는 n부터 뒤로 하나씩 줄여서 r개를 곱한다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죠. 여기서 여기까지 r개를 곱해라. 그래서 n-r 플러스 1을 해야 되지. 이게 있고, 얘를 갖다가 이제 팩토리얼로 나타내시게 되면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러면 다 알죠. 수식의 정의에서 n하고 r의 조건은 r은 당연히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특이값으로는 우리가 이제 0 팩토리얼 1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np0 마찬가지로 1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npn 요게 이제 n 팩토리얼이죠. 직순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순열, 다른 말로 직순열이라고도 하죠.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학교에서 저기 확통 시작할 때 중학교란다. 고등학교 1학년 이거 순열조합 다시 해주니? 해줘요? 해줘요? 5분? 잘 해줬어요? 그래도 해주시는구나. 이게 안 해주면 애들 정말 모르는 애들은 다 까먹었을 거라서. 다음 넘어가서 중복 순열입니다. 중복 순열. 위에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죠. 중복 순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건데, 차이점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어디 들어가 상관없습니다. 중복을 허락하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서 나열하는 거. 그게 이제 중복 순열 되겠습니다. 기호로는 n, 파이, r, 저 p, 순열의 p는 퍼뮤테이션이고, 저 중복 순열에서는 저 파이가 이제 우리가 얘 계산식 수식이 바로 밑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예요? n의 r제곱이잖아. 그죠?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해가지고 n을 갖다가 요거를 이제 r개 곱하는 거잖아. r개. 그래서 우리가 지수로 n의 r제곱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곱해가지고, 곱이 영어로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그래서 그 프로덕트에서 이제 p 이니셜을 따다 쓰려 그랬더니 이미 순열에서 갖다 써가지고 그리스어에서 p에 해당하는 대문자를 갖다 쓴 겁니다. 파이. 그런 이제 배경 지식은 알아두시면 돼요. 중복 순열에는 주의 이게 뭐 주의 안 해도 되는 건데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어쨌든 앞에가 뭐고 뒤에가 뭐냐 이 부분을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앞에가 뭐고 뒤에가 뭐냐 이 부분.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좀 덜 헷갈리게 생각을 할 거냐는 건 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줍니다. 앞뒤가 헷갈릴 때는 한 가지 방법은 뒤에서 바로 얘기하겠지만은, 중복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함수예요. 그죠?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로 매치시켜서 보는 거죠. 그 주어진 상황을 함수의 대응 관계로 변형을 해서 누가 n이고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 그거를 거기서 확인하시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게, 요 앞에 들어가는 n이 중복해서
중복이 해서 줄였습니다. 중복이 가능한 게 중복이 가능한 게 그게 n이죠. 앞에 있는 n이 중복이 가능한 거죠. n이 저렇게 생각하시던가. 근데 대부분 둘 중에 하나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편지가 3개 있어요. 편지가 스몰 a, b, c 3개가 있고 우체통이 있어요. 우체통 라지 a, b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편지를 우체통에다가 넣는 건데 이게 2의 3제곱이냐 아니면 3의 제곱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헷갈리실 때 그러니까 2파이 3이냐 3파이 2냐 이건데 중복이 이제 만약 함수의 우선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응 관계를 보자 이거죠. 편지를 우체통에다가 넣는다 이런 대응 관계로 보시면은 결국에는 정의역이 편지가 돼서 A, B, C가 되는 거고 공역이 우체통이 돼서 라지 A,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갖다 여기다 넣는다 얘는 여기다 넣는다 얘는 여기다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함수로 생각했을 때 이따 여기서 얘기했지만 함수의 개수를 순열 조합으로 따질 때에는 항상 앞에 있는 애가 뭐라 그랬어요? 정의역 공역 중에 함수에 비해서 여기 이제 이따 쓸 게 뭐 함수의 개수나 1대1 함수나 뭐 우리가 상수 함수나 뭐 증가함수 함수나 이런 얘기할 때 주로 앞에 쓰는 게 뭐야? 앞에 들어가는 게 뭐야? 공역이라 그랬어요. 그죠? 공역. 앞에가 공역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공역이니까 함수의 개수를 생각하시면 2파이 3이야. 이렇게. 또는 중복이 가능한 거를 앞에다 쓰자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중복이 가능한 거 2번, 3번 할 수 있는 거는 편지는 어쨌든 A, B, C 한 통씩 있는 거잖아. A를 썼는데 A를 갖다가 어느 우체통에 넣었는데 또 넣을 수는 없잖아. 다른 데다가. 중복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체통이라는 거는 라지 A, B가 있을 때 이 하나의 우체통이 여러 번 중복이 돼서 급해서 상관이 없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중복 가능한 게 우체통이니까 얘가 앞으로 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헷갈릴 때는 저 2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순열에서 등장하는 게 함수의 개수인데 얘기했다시피 요 앞에 오는 게 이 앞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려드리죠. 앞이 공역입니다. 앞이 공역. 그 다음에 뒤가 정의역이죠. 개수 얘기하는 거죠. 개수. 요거부터 알아두시고 그래서 지금 정의역이 A개고 공역이 B개다. 원소가. 그랬을 때 뭐 첫 번째는 그냥 함수 F의 개수입니다. 함수 F의 개수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되냐 하면은 B파이 A가 된다 이거죠. B파이 A. B의 A제곱계죠. 그래서 공역이 앞으로 와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1대1 함수인데 원래 이거를 한글로 좀 써줄까 하다가 프린트에다가 그냥 한 번씩 쓰고 넘어가는데 의의를 두기 위해서 1대1 함수 수식으로 나타내시면은 x1, x2가 다르다 이면 fx1, fx2가 다르다 이거니까 1대1 함수의 개수 마찬가지로 앞에 오는 게 공역 중에서 정의역 개수만큼 뽑아서 얘는 나열을 해야 되죠. 뽑아서 중복하면 안 되고 피하셔야 되겠죠. 순열 왠지는 알고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단순하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세 번째로 가기 전에 1대1 함수인데 만약에 1대1 여기서 대응으로 바뀌려면은 세 번째 쓸까요?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우선은 조건이 좀 수정이 돼야 되죠. 뭐가 수정이 돼야 돼요? 여기에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뭐일 때?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때만 1대1 대응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때는 함수의 개수가 뭐예요? 뭐 A든 B든 똑같은 거니까 APA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A 팩토리얼이죠. 그냥 나열하면 되죠. 나열. 네 번째는 상수함수는 뭐 안 써도 되겠죠. 상수함수는 공역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 거고 x1, x2가 있을 때 대소가 서로 다른 x1, x2에 대해서 함수 값이 그냥 다른 거는 1대1 함수인데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대소가 정해지게 다른 거죠. 대소가 정해지게.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정의역이 이렇게 이산적으로 끊어진 게 아니고 연속적이면은 얘가 증가죠. 얘가 증가. 그죠? 그럼 얘가 증가고 얘가 1대 함수가 증가라서 저희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산적인 양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얘는 이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공역 중에서 비계 중에 공역 중에서 정의역만큼을 뽑으시는데 얘는 나열할 건 없죠. 그냥 뽑기만 하면 되죠. 뽑기만. 요거까지 이제 우리가 고1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된 게 고1 때도 배웠던 얘인데 얘를 갖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방금 배운 중복 순열이라는 거였다. 정체가.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고1 때 배웠던 이 함수의 개수들의 이야기가 앞에 있는 애가 다 공역, 앞에 있는 애가 다 공역, 뒤에 있는 애가 다 정의역 개수였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고, 어차피 뒤에 조합 가면은 여기에서 조합에 가서 다시 몇 개 더 추가해서 여기 이제 이퀄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걸 하죠. 여기 이제 이퀄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복 조합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제 중복 조합 쪽에서 한번 쓰시면 되겠죠. 이 정도 함수의 개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첫 단원의 제목이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인데 두 개 배워요, 두 개. 그죠? 중복 순열하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학교에서 원순열 안 배우죠? 얘기는 해주나요? 혹시 수업하실 때? 원순열이라는 거 옛날에 있었다, 빠졌다 이런 얘기? 예, 근데 그걸 이제 시험에 내냐 안 내냐는데 당연히 안 내는 게 정상이거든?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근데 뭐 막말로 이제 학교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고 내면야 할 말은 없긴 하죠. 학교 내신이야. 수능엔 죽어 다 깨도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원순열에 대한 거는 학교 수업을 잘 들어보세요. 얘기해줬어요, 학교에서?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원순열이 있었는데 그냥 없어졌고 그 뒤에 그 추가됐다? 그 정도 얘기? 지은이도 원순열 얘기해줘요? 선생님? 수업 3번이나 했더니 자, 다음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데 우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하고 같은 의미가 뭐예요? 동일한 게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죠.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순서가 정해진 애를 같은 걸로 바꿔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간 실전스럽게 4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같은 게 두 종류가 같은 게 있을 때, 세 종류 이상이 같은 게 있을 때인데, 뭐 두 종류가 같은 게 있을 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던 애들을 갖다가 다 나열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중복되는 개수로 나눈다. 중복되는 횟수만큼 나눈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A가 N개 있으니까 결국에는 A가 원래 여기가 다 다른 애였다 라고 하게 되면 A가 아니고 N 팩토리얼인데 그만큼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B도 다 다른 애면은 그냥 내비두는 건데 그 나는 다 다른 애였을 때가 M 팩토리얼이니까 걔네가 한 가지로 바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선생님은 이제 주로 2개짜리 문자에 대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그래서 이렇게 분수 형태의 팩토리얼보다는 그냥 바로 조합으로 많이 쓰죠. 조합식으로. n 더하기 mc n이죠. 물론 여기다가 m 써도 상관이 없겠고, 조합의 대칭성으로. 조합은 콤비네이션의 구조가 밑에 다시 쓰겠지만은 팩토리얼인데 분모에 있는 팩토리얼 2개 더한 게 분자에 있는 팩토리얼이 되면은 조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짜리는 저렇게 조합으로 좀 나타낼 거고, 3개 넘어가는 건 어차피 조합으로 못 쓰니까 그냥 정석대로 있는 대로 다 나열하시면 n 더하기 m 더하기 l 팩토리얼인데 그 안에 같은 게 n개, m개, l개 있으면 나열한 만큼 중복되는 걸로 나눠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 나오는 대표 유형 중에 하나가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입니다. 길찾기 경우의 수죠. 어디서 어디까지 갈 때 최단으로 가는 거, 최단으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그냥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그 격자의 포인트에다가 여기에 가지수를 쓰는 건데, 말 그대로 합의 법칙, 왼쪽에서 오는 가지수 n가지하고, 아니 이게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m가지의 가지수가 있으면은 이 만나는 교차점, 이 격자의 가지수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n 더하기 m가지가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아시는 건데, 실제로 얘로 안 풀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애들은 이거를 더 많이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것도 많이 안 써버릇하면 잘 못하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 반갑게 연습은 좀 했습니다. 선생님은 주로 한쪽 방향성을 갖고 쓰라고 해서 나는 주로 세로 방향으로 많이 씁니다. 왔다 갔다 쓰면 최악이라 그랬어요. 빼먹으니까. 반면에 이제 공식을 쓰는 거는 정확하게 그 격자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로 m, 가로 n, 세로 m, 요 직사각형 모양일 때 n은 공식을 쓸 수가 있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를 써서 여기가 이제 n칸, 여기가 m칸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가로 m개, 가로 요게 n개 있는 거고, 세로 요게 m개 있는 거니까 요거 나열하는 거. 그래서 위에서 했던 걸로 해서 n 더하기 mc n이나 m을 하시면 된다. 공식인데, 완벽한 직사각형이 아니어도 직사각형을 해가지고 여사건 같은 거 처리할 때는 이런 게 좀 편할 수도 있고, 또는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더라도 뭐 일부분을 갖다가 저 모양을 갖다가 써서 공식을 써서 뭐 계산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포인트 잡아서 하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식은, 기본 공식은 직사각형에서 쓰는 거다. 여기까지가 우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순열 되겠습니다. 개념은 그리 많지는 않죠. 자, 다음은 조합. 자, 조합의 뜻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뽑기 하는 거죠. 뽑기. 그래서 이제 뽑는 게 조합입니다. 뽑는 게 조합. 나열의 의미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NCR 콤비네이션이라고, 얘는 영어도 많이 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한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배운 순열에서 나열하는 게 빠졌기 때문에 나열됐던 것만큼이 한 가지가 돼서 분모로 나눠주는 식으로 들어간다.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순열과 조합의 관계식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대로 기억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등식으로 그냥 바꿔주면은 부드럽게, 순열은 우리가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열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식이 등장한다. 조합의 가지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수식으로 위에서 나온 것처럼 저 순열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냥 요거 수식 계산할 때는 주로 요걸로 많이 하죠. 수식 계산할 때는 산수 숫자로 나와 있을 땐 요거 순열의 가지수를 중복되는 거로 나눈다, 이걸 많이 하고, 문자가 있을 때에는 팩토리얼로 해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NPR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R팩만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의 구조가 돼서 분모 팩토리얼의 합이 분자 팩토리얼이 되면은 이게 조합이다 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무난한 항등식 2개, 3개 정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항등식으로는 첫 번째가 여기서 나오는 게 NCR이랑 NCM-R, 뒤에서 파스칼의 삼각형 가면 필요한 대칭성이죠. 콤비네이션의 대칭성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유탄 콤비네이션의 합이 하나의 콤비네이션으로 바뀌는 거, NCR을
두 개로 찢을 수가 있죠. 현식이 한번 불러볼까요? NCR 두 개로 찢으면 어떻게 돼요? n-r? E 응. C R-1 더하기 N-C R. 응.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단순함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역시나 파스칼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되죠. 이렇게 되고,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이항정리 증명해 드릴 때 해드렸어요. 청소부죠. 청소부. R 곱하기 NCR 요거를 바꿔주면 지은이 뭐예요? R 곱하기 NCR은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얘도 그렇지만 단순함긴 아닌 게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청소부원을 뽑아놓고 그 중에서 지금 반장 뽑은 거거든. 그럼 이번에는 반장을 먼저 뽑고 나서 나머지 청소부원을 충당한다.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뭐가 되겠어요? 우선 반장부터 먼저 뽑으면 몇 가지? N명 중에서 현식이 뭐예요, 그게? 니네 반장 선거 안 하냐? 씨. N명 중에서 반장 뽑으면 N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남은 애들 중에서 남은 청소부원을 충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남은 애들이 몇 명이야? N-1명이고, N-1명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R-1명만 넣고 보면 되잖아. 맞아요? 이 항등식의 중요도는 뭐 이항 정리에 가면 좀 중요도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솔직히 문제풀이에 이용이 돼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문제풀이에 이용이 돼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조합적인 사고를 갖다가 자꾸 해본다, 약간 이런 의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선생님의 의도가 되겠고, 그래서 청소부를 기억하시면 청소부의 반장, 부반장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R에 R-1에다가 NCR 요거를 청소 반장, 부반장이라 그래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지은이 불러보세요. 하나는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자, 2명 있는데 자, 많은 것들이 둘이 있는 뭐야? 부담 갖지 말고 어쨌든 자꾸 많이 그래도 오답이 나오더라도 자기 자꾸 이제 좀 해보시고 직접 먼저 해보고 나서 그리고 정답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얘가 N명 중에서 R명을 우선 뽑아놓고, 그리고 그 R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은 거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N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먼저 뽑자. 그럼 반장, 부반장 뽑는 게 반장, 부반장 N의 N-1 NP2거든. 그리고 남은 애들 중에서 남은 청소부원을 충당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라고 하면 이해된다고 하겠지. 그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참고로 이항정리에서 갖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었죠. 이항정리에서 갖는 거는 얘가 시그마 처리를 할 때 이항계수도 마찬가지죠. 이항분포.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갖는 의미는 시그마 처리할 때 여기가 지금 변수면은 여기가 변수거든. 여기가 R이 변수면은 요런 데가 다 변수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시그마 처리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변은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변수가 얘밖에 없어요. 변수가 여기밖에 없죠. 변수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곱하기 앞으로 빠질 거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의 합처리는 이항정리든가 뭐 어쨌든 뭐 나중에
뭐 하키스틱이든가 이런 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변수를 갖다가 줄인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총소부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요. 중복조합입니다. 뭐 뜻은 아까랑 똑같겠죠? 보시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 뽑기 하는 거고, 역시나 차이점은 뽑기는 뽑는데 어떻게 뽑냐?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다. 중복이 가능하다. 이게 되겠고, 기호로는 우리가 이제 h를 쓰죠. h, hr 이렇게 쓰죠. 수식은 저 nhr을 갖다가 우리는 콤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데, 콤비네이션으로 바꾸는 거는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고 1 빼고 c 뒤에 거 뭐 이렇게 쓰시는 게 돼요. 단순히 다 암기는 하셔야 되겠고 당연히. 1대1 대응 방법하고 칸막이를 이용한 방법 두 가지 관점에서 저게 이제 좀 이끌어진다라고 했는데, 예. 방학 때는 우리가 이제 숫자 가지고 좀 해봤는데 뭐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이 내용이 뭐 증명 과정이 꼭 필요하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원리를 아시면은 무기야? 또 살색을 했네. 근데 이게 누가 물렸는데? 소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건 아닌데 밑에 가서 다른 거 할 때 좀 필요하니까. 1대1 대응 방법은 쟤네를 갖다가 중복이 가능한 상황인데 중복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n개 중에 r개를 중복해서 뽑는다. 그래서 여기 지금 1, 2, 3 해가지고 땡땡땡 n까지가 있었던 건데 이거 중에서 r개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땡땡땡 여기 이제 r개를 갖다가 이렇게 뽑는다라고 했을 때 중복이 가능하다 보니까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같은 애들을 같지 않게끔 처리하는 아이디어가 뭐냐? 각각의 자리에다가 같지 않게끔 하는 게 첫 번째 자리에다가는 그냥 더하기 0이고 그 다음에는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r-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뽑은 애들한테 저렇게 더하기를 해주게 되면은 같은 애들도 다 다르게 표현이 되더라.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럼 다 다른 애들이 되니까 중복의 의미는 사라지고 내가 갖다 쓰는 재료가 원래 1부터 n까지 n개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더하기 처리를 하고 나면 갖다 쓰는 재료가 1, 2, 3 해서 땡땡땡 n이 아니고 n 더하기 r-1까지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늘어난 상태 여기에서 r개를 뽑는 상황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한 가지씩. 그래서 가지수가 n 더하기 r-1c r이다 라는 식이 이렇게 해서 등장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도 이거 한번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운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쯤 됐나요, 정확하게?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칸막이 방법은 같은 아이디어죠. 1, 2, 3 해가지고 땡땡땡 해서 n까지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건데 여기 나열이 아니고 r개를 중복해서 뽑는 건데 그때 그 뽑힌 애들을 1부터 n까지를 갖다 쓸 때 뭐 예시를 생각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 2, 3, 3 뭐 이런 식으로 쭉 뽑은 건데 뽑았을 때 숫자가 바뀌는 데를 갖다가
칸막이가 있다고 가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칸막이가 있다고. 그러면 나는 결국에 1부터 n까지를 갖다가 쓸 건데 1부터 n까지 중에서 r개를 뽑아다가 쓸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r개의 숫자를 쓸 때 칸막이는 몇 번이 등장할 수 있느냐. 내가 뽑는 개수는 r개. 그럼 이 수가 바뀌는 데가 칸막이라 그랬거든. 근데 내가 가진 수가 1부터 n까지니까 요 칸막이는 몇 개가 있느냐. 칸막이는 하면은 요 칸막이의 개수는 개수가 몇 개? n-1개가 있겠죠. 그죠? 요 칸막이는 n-1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1개의 칸막이와 r개의 동그라미를 나열을 해서 칸막이가 등장할 때마다 수를 바꿔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럼 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를 해서 요 칸막이를 갖다가 우리가 n-1개를 깔고 동그라미 r개랑 나열을 해주시게 되면은 문자 두 개짜리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니까 n 더하기 r-1c 마찬가지로 r이라고 쓸 수가 있겠더라. 해서 역시나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어졌다. 칸막이도 칸막인데 1대1 대응을 특히나 잘 알아두셔야지 뒤에 가서 함수의 개수나 이런 걸 잘하겠죠. 우리가 이제 중복 순열을 함수 쪽에 많이 매치를 시킨다고 하면은 중복 조합은 부정방정식에 많이 매치를 시키고 옆에도 써있다시피 부정방정식에서의 기준은 의미 아닌 정수죠. 그러니까 0을 포함한 거죠. 이게 항상 기준이다. 기본이죠. 기본. 자, x1, 2, 3, n까지 더한 게 r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뭐가 되냐 하면 이게 n개 중에서 중복해서 r번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뽑은 애들의 개수가 중복해서 뽑힌 게 저 숫자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안 뽑히면 빵인 거고. 그래서 이게 중복조합의 가지수. 부정방정식. 그러면 여기 이제 자연수의 개수로 바뀌면 의미 아닌이 아니고 자연수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게 중간과정은 해봤으니까 방학 때 자연수면 여기다 이제 하나씩 다 깔면 되죠. 여기가 이제 얼마가 남아요? r-n이 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미 아닌 정수로 틀어주시면 nh r-n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거를 갖다 조금 더 엄밀하게 수식으로 정리하시는 방법은 알아는 두셔야죠.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얘가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x1이 1 이상이고 그 말은 기본이 0 이상이니까 2항에서 0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뭐 x1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결국에 이 주어진 방정식은 x1 프라임, x2 프라임 땡땡땡 해서 xn 프라임까지가 되고 뒤에 붙어있던 플러스 1이죠. 이항하면은 그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n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때 이 문자들이 의미 아닌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중간 과정입니다. 필요한 건 할 줄 아셔야 되겠고 쓸 줄 아셔야 되겠고 되고요. 부정방정식이 아니고 이제 문자가 여러 개 있는 부등식의 처리입니다. 분류해서 푸시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 얼마 이하다 그러면은 개일 때 개보다 하나 작을 때 그러니까 5 이하다 하면은 5일 때 4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가상 문자 도입이라 그래서 배운 게 있죠. 말 그대로 이제 가상의 문자를 하나 집어넣어서 저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꾸자. 이게 핵심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가상 문자를 갖다가 t라는 거를 하나 도입을 해주시면은 얘를 는 r이라고 바꿀 수가 있게 되고 대신 그때 t의 조건은 뭐가 되냐? t는 의미 아닌 정수가 되죠. 조건을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좌변에 있던 문자의 개수가 n 더하기 1개로 늘어났으니까
n 더하기 1 hr이다.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겠죠. 밑에 2번 두 번째 거에서는 얘가 똑같은 부등식인데 이번에는 해가 자연수입니다. 문자 x가. 얘도 이제 가상 문자를 하나 여기다가 도입을 해서 얘를 등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t 조건이죠. 아까는 x가 0이 가능하니까 t도 지금 r이 가능을 했던 거거든. t 값이 지금 의미하니까 t도 0이 가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x 의 1, 2, 3, n 값이 다 자연수니까 자연수 값. 그럼 여기다 이제 자연수 값인데 t를 갖다가 해서 요 r, 2r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t 조건은 뭐가 되냐? t 조건은 뭐예요, 현식이? 여기서 t 조건은 그냥 한번 물어본 건데. 지인이 t 조건 뭐야? 똑같습니다. 의미 아닌. 그러니까 t 조건은 저 앞에 있는 애들의 문자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t 조건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저기에 있는 저 등호의 여부죠. 등호의 여부에 따라서 0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t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참고로 방정식인데 자연수는 n개니까 n 더하기 1 h r 빼기 n이죠. n개만 빼주시면 되겠죠. n개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다.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순열과 조합의 비교입니다. 다른 단어 찾기 좀 해보시면은 위에 거는 서로 같은 7개를 갖다가 서로 다른 데에다가 넣는 거고요. 밑에 거는 서로 다른 애를 서로 다른 데에다가 넣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이 순열 조합에서의 분배 개념은 다 다른 데다가 넣는 겁니다. 간혹 문제에 같은 데다가 넣는 게 있거든요. 그건 왜 같은 데냐면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같은 데인데 거기다가 뭐를 넣는 순간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를 해서 한 단계를 더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간혹 가다가 일부러 같은 데다가 집어넣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같은 애 7개를 갖다가 서로 다른 3개에다가 넣는 경우는 뭐냐? 주어진 상황을 부정방정식으로 만들어 보면 뭐가 되겠어요? x1, x2, x3라는 세 군데에다가 넣어서 7개 같은 거 7을 만들면 되겠죠. 그죠? x1, 2, 3 합이 7이 되면 됩니다. 그때 빈 곳이 허용이 가능하다. 빈 곳이 있어도 된다. 그러면 쟤는 x1, 2, 3의 조건이 의미 아닌 정수가 돼서 가지수는 3H7이 되겠죠? 근데 빈 곳에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쟤는 자연수해가 되니까 3H 7-3이 되겠습니다. 3H4죠.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도 잘 하실 거고. 다음. 그럼 이번에는 다른 애를 갖다가 다른 데다가 집어넣는 거는 뭐예요? 다른 애를 다른 데 집어넣는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함수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함수. 그죠? 함수가 좀 떠올라서 다른 애 4개를 다른 데 3군데에다가 넣는다. 아, 얘가 지금 4개가 이게 이제 정의역이 되겠죠. 집어넣는 애가. 그 다음에 3개에다가 넣는다. 넣는 주머니, 상자가 공역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빈 곳이 허용이 가능한 개수,
빈 곳이 허용이 가능하다는 거는 그냥 함수의 개수죠. 이거는 그냥 함수의 개수. 그래서 공역이 항상 앞에 3파이 4 되겠지. 실제로 계산할 때는 파이 잘 안 써요. 그냥 바로 고득제곱으로 쓰는데 지금은 그냥 연습하자 쓰는 거고. 빈 곳에 허용이 없다. 빈 곳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함수의 개수 중에 뭡니까? 대표적인 주제인 공치죠.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은 게 되고,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은 경우는 풀이법이 두 가지. 풀이법이 하나는 뭐예요? 밑에 공부해 좀 있는데,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은 거는 풀이법 하나는 뭐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여러분이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거면, 한 가지 많이 하는 건 여사건이죠. 여사건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공식이 있죠. 근데 공식은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냐? 그건 아니고, 공식은 언제만 쓸 수 있다? 공식은 단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보다 한 개 더 많을 때만 쓸 수 있죠. 하나 더 많을 때. 정의역이 하나 더 많을 때.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내가 일부러 이제 그냥 공식을 쓰게끔 만든 거죠. 그럼 이때는 참고로 공식을 쓰면은 어떻게 돼요?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아직은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배워서 그런가? 근데 이거 니네 고1 때 안 했나? 이거 뭐예요? 공식 쓰면? 어쨌든 얘도 단순한 게 아닌 게, 얘가 대응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정의역이 4개고 공역이 3개인데 공치가 되게끔 하나라도 만들어 보시면은 무조건 두 놈이 같은 데 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는 정의역에 있는 4개 중에서 2개 골라서 걔네는 같은 데 쏘래로 정하시고, 그럼 이제 정의역이 3개가 남거든. 그럼 3개를 3군데다가 담아야 되니까 3팩이다. 그죠? 일반화하시게 되면은 정의역 중에 2개 고르고 결국에는 그 공역의 개수만큼 팩토리얼 돌리면 되는 거거든. 단순하게 암기해서 할 건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사건으로 가는 건 말 그대로 전체에서 그 치역의 개수가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잘 안 하고 2개, 3개까지는 하긴 하겠지. 3개까지는. 얘를 여사건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여사건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에서 치역의 개수가 하나일 때, 치역의 개수가 2개일 때를 뺄 거고, 전체는 함수의 개수니까 지금 3의 4제곱이 되는 거고, 치역의 개수가 하나일 때는 그냥 공역 중에서 하나 뽑아서 몰빵 3C1 끝이고, 치역의 개수가 2개일 때가 이제 문제 속에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그러면 다시 2개에 대한 여사건을 다시 돌리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2개를 골라놓고 얘네들에 대한 여사건으로 얘네 넷이 여기로 다 쏴서 공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다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전체에서 빼기 여사건. 그럼 전체는 지금 2의 4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사건은 치역이 하나니까 2C1 몰빵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상의 것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치역이 지금 우리가 3개니까 3개가 아닌 거니까 1, 2만 한 건데, 만약에 치역의 개수가 4개다. 그럼 1, 2, 3를 빼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복잡하게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요게 이제 어쨌든 같은 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거는 좀 알아주세요. 내신용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공식은 아무튼 나오면 써먹어야죠. 적당하게. 이 단독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오면 써먹어야죠. 단독 문제가 아니더라도. 함수의 개수까지 봤고요. 함수와 순열조합 비교까지 봤고. 자, 함수의 개수하고 조합의 관계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거 이제 지금 정의역이 x1 함수 f인데, 이게 저기가 없네요. f가 땡땡 뒤가 뭐야? 지워진 거예요, 뭐요? 자, a에서 b로 대응이 되는, a에서 b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f1, 2, 3, 4의 대소가 다음과 같다. 대소가 정해진 거죠. 아까 앞에서 정리한 걸로 가시면 뭐예요?
6개 공역 중에서 4개 정의역 고르시면 됩니다. 끝이죠? 2번은 F1, 2, 3, 4인데 이 콜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을 해도 된다는 거고, 동일하게 그럼 6개 중에서 4개를 뽑을 건데 중복해도 가능하다. 6H4예요. 필요하니까 잠깐 조합으로 바꿔놓으면 C로 바꿔주시면 뭐예요? 9C4예요. 그래서 여기서 9C4를 보는 목적은 밑에 것처럼 이 콜이 있고 없고일 때에는 결국에 위에 있는 이 2번이 왜 9C4가 됐느냐, 이거를 1대1 대응의 방법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지금 얘는 1 이상, 얘는 지금 6 이하가 잡혔던 건데 이 콜을 없애기 위해서 동일한 값들을 더해 주시게 되면은 요 첫 번째 요 이 콜을 없애기 위해서 뒤에다가 다 1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요 두 번째 이 콜을 없애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다 1을 더하는 거죠. 그래야지 부등식은 유지가 될 테니까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요 세 번째 이 콜을 없애기 위해서 뒤에다가 1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이 콜은 다 사라졌고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마지막 최종 값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보니까 6 더하기 3으로 바뀝니다. 결국엔 이 콜의 개수만큼 늘어나죠, 내가 가진 재료가. 그래서 밑에 거 같은 거를 처리하실 때 얘가 이 콜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 콜이 하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6개 중에서 하나 늘린 다음에 그냥 조합으로 4개를 뽑아버리면 된다 이거죠. 요게 이제 가르쳐드렸던 방법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가시던가 아니면 얘를 분류를 하셔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전체는 뭐예요? 6번으로 전체에서 빼는 겁니다. 뭐 원래 전체는 다 이 콜이 있는 상황을 전체로 보시는 거고, 그때 여기에 이 콜이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있을 때 동시에 있을 때 이렇게 다 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지금처럼 이 콜이 적을 땐 6번으로 빼는 거 완전 별로죠.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고. 됐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알아보시면 되겠다.